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쌤이에요. 2022년 5월 14일에 시행될 요양보사 시험대비 기출문제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26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노화란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한다. 감각이란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감지하는 능력이 나이가 먹음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의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의 오감각 능력들이 나이가 먹음에 따라 변화가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게 돼요. 뜨거워, 차가워 이런 촉각. 자, 그러면 1번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통증이라는 것은 아프다는 감지, 아프다는 신호를 감지하는 것, 아프다고 우리 몸이 알아듣는 것, 그런 예민한 민감성이 나이가 먹으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한두 번 기침에 폐암말기, 소화 좀 안 됐는데 위암말기, 한 가지 병을 오래 앓게 되고 병이 찾아와도 잘 알지 못하게 된다. 이유는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2번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고막이 소리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감소하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이 생기게 된다. 난청이 생겨서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죠.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까만 눈동자가 어느 날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생기면서 청색, 남색 계열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4번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난청이란 어려울 난자의 소리 청자예요. 소리를 듣는 능력이 어려워지게 된 것.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난청이 생겼을 때는 고음이 잘 오히려 들리지 않고 저음이 잘 들린다. 그래서 틀렸어요. 5번 동공지능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어두운 곳에 가면 잠시 후에 물체들이 하나둘씩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밝고 환한 곳을 좋아하게 된다. 정답은 5번 동공지능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하게 된다. 27번 영양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영양이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 60조의 세포는 입으로 먹어서 영양분이 들어와야 60조의 세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것도 무엇이 멀쩡해야 가능하냐? 뇌의 기능이 현저히 좋아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지란 뇌예요. 인지의 기능, 뇌의 기능, 이 뇌의 기능에 문제가 오면 뇌기능 저하, 곧 인지 기능 저하가 오게 되면 삼키고 뱉고 먹는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삼켜, 뱉어, 씹어 이런 것도 다 어디에서 명령을 내리느냐? 바로 뇌에서 명령을 내린다. 치매가 심해도 영양실조가 올 수 있는데 일단은 음식에 대한 나쁜 망상이 있고요. 먹는 걸로 잘 인식할 수 없고, 그리고 뇌의 기능이 점점점 망가져서 이제는 씹고 삼키고 뱉고를 잘 할 수가 없게 되면 영양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는 영양 문제의 발생 위험이 높다. 그래서 이제 치매 말기가 되면 위관 영양줄을 꽂고 다 이제 누워 계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5개의 지문 중에 1번에서 답이 나왔어요. 이건 매우 좋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1번에서 문제의 답이 딱 나왔으면 나머지 2, 3, 4, 5는 읽지 말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만 해요. 주어진 문제를 다 풀어야 되거나 또는 찍어서라도 주어진 문제를 완주해야 돼요. 주어진 문제를 다 풀지 못하면 그 시험은 이제
합격하게 되니까 다 푸셔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는 것은 그것은 실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풀거나 찍도록 한다. 찍어서라도 전체를 다 마무리하도록 한다. 자, 28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노화란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내분비계라는 것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내가 분비한다. 무엇을? 호르몬을. 우리 60주의 세포를 먹여 살리고 관리하는 호르몬을 누가 만드냐? 내 몸에서 내가 만들어요. 내가 잘 만드는 기능이 원활하면 내분비계에 문제가 없는 거고, 내 몸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내분비계에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치료를 받게 되죠. 차라리 아플 거면 어디를 싹 도려내서 끝나는 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에 문제가 오는 질환들은 평생을 갖고 가야 되고, 약이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점 많아지게 되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시험 수준은 매우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분비계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는 당뇨병이 나와요. 당뇨병이란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거나 인슐린의 민감성이 감소하거나 또는 공복 시에 혈당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그런 문장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1번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느냐. 노화가 오면 노화란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해요. 노인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많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젊은이보다 조금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똑같은 위암 말기가 걸려도 노인들이 조금 더 오래 버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암세포 입장에서 빨아먹을 영양분이 적고, 그리고 노인은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암이 맘 놓고 증식을 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노인들이 좀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다.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느냐? 갑상선 호르몬이 아무래도 좀 감소하겠죠. 갑상선 호르몬은 티록신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대사, 분해하고 버리는 대사에 관장하고 에너지 발생을 관장하는 민첩하고 똘똘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뇌똘똘, 민첩, 대사에 관여하는 티록신이 바로 갑상선에서 나온다. 우리 목에 있는 갑상선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후에 피곤하고 할 때 이 목을 쓰담쓰담 마사지 하듯이 양쪽을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갑상선을 좀 자극하기 때문에 티록신이 조금 더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똘똘해지죠. 뇌하수체 크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뇌하수체 크기는 감소한다. 4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슐린이란 포도당을 끌어다가 우리 세포에 실어 날라주는 고마운 호르몬이에요. 이 인슐린이 나와야 60주의 세포가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12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는 시간이 기본 30분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12장으로 음식이 내려가고 그 음식을 감지하는 순간, 그 음식물이 내려가는 걸 감지하는 순간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감지해서 분비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돼요. 이 말은 인슐린의 양이 점점 적게 나온다. 그럼 인슐린의 양이 적게 나오면 포도당이 60주의 세포를 찾아서 제각각 퍼져나갈 수가 없죠. 퍼져나갈 수가 없으면 그 넘치는 포도당은 그대로 소변으로 방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하죠. 이 아시아인들은 특히나 췌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서양인보다 당뇨병이 먼저 옵니다. 당뇨병이 먼저 와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당뇨가 없다고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우리는 고혈압보다 당뇨에 더 잘 걸리는 체형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렸다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슬프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20년을 좀 더 당뇨 관리를 먼저 앞질러서 하게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한 반응 능력이 감소해서 인슐린이 적게 나온다. 고로 당뇨병에 걸린다. 5번 공복 시 혈당 수치가 감소하느냐. 공복이라는 것은 빌공자의 배복자예요. 배가 텅텅 비었을 때 정상적인 췌장의 기능으로서는 배가 고프니까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포도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포도당 수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허기지고 짜증나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는 말 걸거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배고플 때 건들면 칼부림 납니다. 그래서 공복 시 혈당 수치가 나이가 먹으면 췌장의 기능이 감소하면서 포도당을 빨아들이는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공복 시 혈당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공복 시 혈당이 감소해야 정상인데 노인이 되면 공복 시 혈당 수치가 상승하는, 증가하는 병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인슐린의 민감성 감소와 공복 시 혈당 수치가 상승한 것을 우리는 개똥이는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말한다. 자, 그래서 공복 시 혈당이 높거나 또는 식후의 혈당이 높거나 하면 개똥이는 바로 당뇨에 걸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9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요항보사 시험 문제에서는 운동이 1개 정도 나와요. 왜냐하면 잔존 기능 유지, 잔존 기능 보존, 잔존 기능 증진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케어의 목적이거든요. 잔존 기능, 남아서 존재하는 기능을 우리는 보존하거나 또는 증진하거나 또는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이나 재활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노인을 마구 러닝머신에서 뺑뺑이 돌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노인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이게 완벽한 정답이에요. 현재 운동 수준을 확인하고 준비 운동하고 마무리 운동하고 중간중간에 쉬게 하고 그 대상자의 체형에 맞는 운동을 시키도록 한다. 자, 그래서 2번 현재 운동 수준을 확인한다가 정답입니다. 확인하고 러닝머신 뜁시다. 아니면 줄넘기 합시다. 훌라후프 합시다. 아니면 맨손 체조 합시다. 라고 운동 종목과 그 다음에 운동의 양을 조절해야겠죠. 확인하도록 한다. 자, 30번 노인 수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수면이란 무엇이냐? 잠이에요. 잠. 노인이 되면 내가 잘 잤네, 잘 못 잤네 이렇게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잠, 죽으면 평생 자는 게 잠이긴 한데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 깨어있는 시간이 똘똘하고 민첩하고 정확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졸려있는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죠. 뇌가 똘똘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노인의 수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일단 잠을 자기가 힘들고 깊은 잠에 빠져들기가 힘들고 자다가 중간중간에 자주 깨고 중간에 깨었을 때 다음 잠을 다시 이어서 자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입니다. 자주 깨고 일단은 자주 깨는 이유 멜라토닌이 쭉 끝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인데 이 멜라토닌이 쭉쭉쭉 나오지 않고 찔끔찔끔 나오기 때문에 수면 패턴이 길지를 못하게 되죠. 근본적인 원인은. 자,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하려면 낮에 햇빛을 보고 걷거나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벤치에 앉아 있거나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에 받아놓은 햇빛에 뇌에 쌓여있는 햇빛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을 잘 나오게 촉진하는 이 촉진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뇌가 멜라토닌을 잘 나오게 하려면 피부가 일단은 주변이 깜깜하다라고 감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불을 끄고 자는 것이 또 멜라토닌을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멜라토닌을 촉진하는 것은
햇빛인데 햇빛 속에 햇빛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비타민 D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 많이 만들어진 비타민 D가 근본적으로 멜라토닌을 촉진하게 되죠. 그래서 햇빛을 보면 멜라토닌, 세로토닌, 우리 몸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호르몬들이 잘 나오게 돼요. 그래서 햇빛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고 불면증이 많은 이유는 하루 종일 콘크리트 닭장 속에 갇혀 있고 햇빛을 보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자, 그래서 멜라토닌의 감소가 근본 이유이고 그 특성은 수면 중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자기가 매우 어렵다. 잠은 매우 중요하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잠을 자야 합니다. 잠을 자야 깨어있는 동안에 민첩하고 똘똘하고 그리고 세포들이 건강하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잠이 없었다면 인간은 벌써 멸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깨어있는 동안에 쌓인 독소를 우리는 잠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이에요.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 맞는 말이죠. 피부에 가장 피부를 나쁘게 하는 피부 노화의 적은 불면증이다. 자, 31번.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그냥 이것은 외우세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파상풍이라는 것은 파열된 상처로 바람이 들어와서 뇌를 마비시키는 병이다. 그래서 줄여서 파상풍이라고 해요. 디프테리아는 호흡 근육을 띵띵 붓게 해서 숨을 한 방에 뻑 못 쉬게 해갖고 죽게 만드는 병이에요. 자, 그래서 디프테리아, 파상풍은 10년에 한 번씩 예방주사를 맞는 게 좋다. 특히 어떤 분들이 파상풍 주사를 꼭 맞아야 되냐면 그 폐지 줍거나 그 다음에 농사를 짓거나 그 다음에 병 줍고 그 다음에 고물 줍고 그 다음에 막노동 판에서 일하시고 이런 분들은 파상풍 주사를 꼭 맞아야 된다. 특히 배에서 그 녹슨못을 많이 만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사실 이런 문제는 예전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요양보호사 시험 수준이 자꾸 올라가면서 예전에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도 예전에 다 간호조무사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해서 요양보호사 수준이 높아지느냐? 아니에요. 월급을 많이 주면 올라가요. 돈 많이 주면 올라가요. 돈 많이 주고 대우 잘해주면 서비스는 팍팍팍 나옵니다. 그런데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32번.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자, 업무라는 것은 내 짭이에요. 내 짭을 하는 중에 보고할 일이 생기죠. 그때그때 보고를 해야지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면 안 돼요. 은폐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말똥이가 개똥이 할머니 때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때그때 보고를 잘하는 요양보호사가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요양보호사라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보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거고, 큰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근무자와 다음 근무 올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돼요. 협력이 돼야 돼요. 협력. 그래서 정답은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해서 우리는 보고를 통해서 일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업무 협력이 정답이에요. 정답은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해서 보고를 한다. 요양보호사는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보고하고 기록하는 사람이다. 자,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앞에 보고가 나오니까 뒤에 기록이 나오죠.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내가 한 일을 나 일했어요. 8시간 일했어요.
8시간이란 거 이리 좀 줘보세요. 뭐 하셨어요? 그게 바로 기록이에요. 자, 기록을 통해서 내가 한 짭의 내용을 기록하게 함으로 인해서 책임감도 생기고 내가 한 일의 근거를 남기게 되죠. 그리고 내 사업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 기록들이 나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은 빠뜨리지 않고 잘 하도록 한다. 그래서 기록을 가르칠 때 어려워하시는데 사업장에서 일하실 때 그때그때 잘 배우시면 되고요. 몇 번 반복해서 쓰다 보면은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책임감 강화이다. 책임감이 강해진다. 책임감 강화. 아무래도 사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책임감이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가겠죠? 자, 정답은 3번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타협이라는 것은 타협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와 내가 타협하는 거야. 자, 큐블러-로스의 임종 적응 5단계는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많을 때는 2문제도 나오죠. 자, 그러면 1번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 이것은 분노죠. 이 세상에 저 사람들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분노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이것은 우울이다. 슬프죠. 살 수 없다니 슬퍼. 우울이다.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이제 그만 가야겠어. 그거 무엇이냐? 수용이다. 수용. 자, 그래서 받아들이고 용납한다. 수용. 자, 4번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이렇게 뒤에 많이 붙으면 타협이에요. 타협. 뭐뭐만. 만약에 나를 살려준다면 내 남은 생은 평생 봉사하며 살게요. 저 같은 암 환자들 돌보면서 살게요. 이런 거 다 타협이다. 제가 어렸을 때 뭐뭐 잘못했어요. 아유 하나님 부처님 그런데 좀 용서해 주시고 저한테 10년만 20년만 시간을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타협이다. 자,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가 굿하는 거 다 타협이다. 타협하면서 이제 기운을 쭉 뽑죠. 쭉 뽑으면 의사가 와서 얘기해요. 간으로 임파선으로 다 전이 돼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슬퍼하고 우울에 빠지고 이제 할 만큼 다 했어요. 울기도 다 했어요. 그러면 아유 지쳤어. 이제 좀 떠나야지. 모두 어떻게 한 인간이 태어나서 영원히 사냐 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수용이라고 한다. 자, 5번에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그거 부정이다. 아유 시골 의사 네 딸이가 내 병을 어떻게 알아? 짐 싸갖고 서울 가야지. 그래서 우리 개똥이 짐 싸갖고 서울 갑니다. 짐 싸갖고 다른 병원 가는 거 그거 부정이다. 부정. 자, 짐 싸갖고 갔는데 서울대학 병원에서도 맞아요. 석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분노해요. 왜 하필이면 왜 나야? 하필이면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이렇게 나쁜 놈들이 저렇게 쌩쌩 살고 있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왜 죽어야 돼? 그거 분노해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찾아가고 신부님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막 빌고 사정하고 울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해요. 그거 다 타협이다. 우리 손자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 우리 손자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까지만 뭐뭐만 타협. 그래서 타협하면서 온 몸부림을 다 하지만 결국에는 떠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지쳤어 라고 수용하게 된다. 자, 인간은 이렇게 부정, 분노, 우울, 타협, 수용 이렇게 5가지의 감정을 느끼게 된대요. 신기하죠? 그런데 의료인이라고 해서 이 병에 대해서 잘 아니까 느끼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느낀다. 다 느낀다. 그러면 종교인이라고 분노, 부정 안 느끼냐? 느낀다. 종교인이기 전에 우리는 60조의 세포를 갖고 있는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는 감정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빈정거리거나 나쁘게 말하거나 하면은 그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타협이에요. 타협. 자, 35번. 임종 직후의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임종 직후. 이렇게 시험 문제에 임종 직후는 나오지만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이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일은
전혀 없다. 1도 없다. 다만 우리는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이게 나올 뿐이지 어머 내가 이거 자격증 따갖고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이런 일까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험을 노린 살인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집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허용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의사가 보는 앞에서 사망하셔야 돼요. 의사가 보는 앞에서 사망하지 않으면 그 죽음이 정말 자연사인지 아니면 살인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까지 이제 시달림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조사가 이제 부검을 포함해서 다 끝나기 전까지는 이 죽은 사인이 정확히 밝혀진 진단서가 없으면 화장터에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과는 뭐냐? 의사가 보는 앞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와서 돌아가셔요. 병원에 와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상태에 놓인 분들은 다 의료진이 봐요. 의사, 간호사.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튜브를 만진다든가 튜브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일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각 장례식장도 모든 시에 다 넘쳐요. 이미 포화예요. 그래서 각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서로 데려가려고 이미 장례차가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 전쟁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시험 문제에 나오는 뭐 어깨를 받쳐준다, 눈을 감겨준다 이런 일을 할 틈이 없다. 그냥 아무나 와서 딱 집어가지고 장례식장, 다른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탁 집어서 데리고 가기 바쁘고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일은 1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험 문제용이니까 겁먹으실 필요 없다. 어머 나 자격증 따서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나 이런 일은 못할 것 같아? 라고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자, 그러면 35번 임종 직후의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삽입된 튜브를 제거하는 거 의료진이에요. 눈을 감기지 않은 경우 그대로 둔다? 눈을 감겨준다고 책에서 배우셨죠? 하지만 우리가 그럴 일 할 일 전혀 없다. 대상자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아니요, 대상자의 얼굴을 덮지 않아요. 어깨까지만 시트로 덮어요. 왜냐하면 보호자들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대상자가 있는 방에 조명을 꺼둔다가 아니라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불을 켜두도록 한다. 끄지 않는다. 자, 5번에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이게 정답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심장이 멈추게 되면 더 이상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게 돼요.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산소를 가득 품고 있는 피가 적혈구인데 이 적혈구라는 피가 이제 파열을 하게 돼요. 파열을 하게 되면 적보라색처럼 이렇게 적보라색처럼 먹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적보라색이 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사후시반이다 그래요. 사후에 반점이 생긴다. 시반. 근데 그 시반은 근본적으로 적혈구의 파열 때문이다. 산소가 사라지게 되면 적혈구는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 그게 그 자국이 바로 사후시반이에요. 그런데 머리에 피가 몰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몰려있게 되면은 이따가 이제 심장이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이제 보라색 시반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이제 염할 때랑 임종시에 가족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돌아가신 분의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덜 안타깝게 보이게 하려면 머리 쪽에 있는 피를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고 바로 해주셔도 되고요. 미리미리 해주시는데 보통은 미리 베개를 높이 올려주고요. 돌아가시고 바로 직후에 하기도 해요. 왜냐면 바로 즉시 파열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약간의 여분의 시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주면 얼굴 쪽에 피가 몰리지 않아서 보라색의 얼굴로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이런 이유로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일은 없다. 정답은 5번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또 시트로 어디까지 덮느냐? 어깨까지 덮는다. 그 다음에 눈을 감기지 않았을 때는 눈을 감겨준다. 이런 문장들이 이제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35번 임종 직후의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근본 이유는
심장이 멈추게 되고 산소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면 산소를 품고 있는 적혈구가 산소를 받아먹지 못한 상태가 되면 파열하기 때문이다. 그 파열된 자국이 붉은 보라색처럼 보이게 되는데 얼굴이 온통 붉은 보라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